네, 안녕하세요. 주구참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SCHD를 주제로 가져왔는데요. 2분기 슈드의 배당금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5.3% 하락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몇 년간 주가가 제자리에 머물면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었는데 배당까지 삭감됐다니 정말 날벼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기 기준 슈드의 배당 삭감은 처음은 아니긴 합니다. 안타깝게도 23년도도 2분기에 있었죠. 그럼 올해 25년도 배당 성장은 어떻게 될까요? 슈드의 100개 종목 배당 성장을 전부 체크해봤습니다. 배당 성장 체크와 슈드의 미래까지도 아주 디테일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슈드 투자자분들에게는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슈드의 차트입니다. 22년도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대폭락장에서 엄청난 방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슈드를 찬양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22년 10월이 저점이었으니까 2분기 배당 성장이 전년 동기 30%나 성장하고 3분기도 8% 성장하면서 주가도 방어력이 이렇게 좋으니까 더더욱 각광을 받았죠. 하지만 23년도부터 반등하고 24년도 다시 대세 상승장이 시작되면서 소외되기 시작한 주식은 지금까지도 지긋지긋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QQQ와 S&P 500은 이미 역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달리는 상황에서도 24년도 3월 리밸런싱에서 지금까지 놀림과 이슈가 되고 있는 브로드컴 편출과 25년도 블랙락의 편출, 그리고 에너지주 대량 편입으로 또다시 투자자들에게 의구심을 갖게 하였고, 그 결과 슈드만 아직도 박스권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5년도 2분기 배당 삭감까지 있었는데요. 정말 대조롱의 시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로 조롱받더라도 슈드의 본래의 의미는 배당 성장에 있죠. 배당 성장만 10% 이상 가준다면 아직까지 희망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25년도 2분기 마이너스 5% 배당이 삭감됐지만 25년도는 두 자릿수 성장이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슈드의 최근 5년간의 배당 현황인데요. 전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2년도 엄청난 주가 하락 방어와 함께 14%의 배당 성장으로 다시 한번 믿음을 주었던 슈드였습니다. 하지만 23년부터 나락을 가기 시작했는데요. 정확히는 23년 2분기부터 배당 성장이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23년도도 2분기 마이너스 5%의 배당 삭감이 있었죠. 하지만 분기별 배당금은 사실 중요하지 않는데요. 특히 2분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슈드의 정기 종목 편입 편출은 3월인데요. 올해는 3월 21일 셋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주 큰 관계가 있습니다. 종목이 많이 편입 편출될수록 그 종목들의 배당 주기의 변동이 심해집니다. 특히 비중 탑10에 들어가 있는 종목에 따라 다르죠. 미국의 배당은 대부분이 분기 배당인데요. 그리고 많은 종목들이 3, 6, 9, 12월을 기준으로 배당 시점이 정해져 있는데 1, 4, 7, 10, 2, 5, 8, 11도 많이 있습니다. 반기나 월 배당도 있긴 한데 사실 극히 드물기 때문에 사실상 분기 배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슈드의 기준 종목들의 비중 상위 종목들이 3, 6, 9, 12의 배당 시점인데 3, 6, 9, 12 종목들이 많이 편출되고 1, 4, 7, 10 종목이 편입되었다고 하면 배당금이 들어오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그럼 2분기에는 변동성이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어떤 조합이든 간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변동성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2분기는 사실상 리밸런싱 종목들의 배당금이 집중되기 때문이죠. 회계 기준이 달라서 보통 배당금을 인상할 때 미국은 10월부터 인상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분기별 변동성은 종목의 교체와 시점 차이일 뿐 큰 틀에서 변하는 건 없는데요. 분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슈드 비중의 최상위 10개 종목의 배당을 확인해 보겠는데요. 현재 왼쪽부터 비중 순서입니다. 현재 시점 기준으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비중 1등입니다. 슈드가 4%의 비중이 최대이다 보니까 사실 이 10개 종목이 곧 40%의 비중을 차지한다 해도 같은 말인데요. 그런데 이 10개 종목들의 24년 대비 25년 배당 성장률이 10%가 넘는 종목이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심지어 올해 리밸런싱 당시에 최대 비중으로 투입됐던 코노코필립스는 배당 성장이 0%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올해 10% 배당 성장이 가능할까요? 10개 종목의 배당 성장률은 4.2%인데요. 참고로 이건 평균값이 아니라 실제 값으로 합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겠죠. 25년 배당이 전체 확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아냐고 하시겠지만 기업들은 패턴이 있습니다. 이 정확한 내용은 조금 뒤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결국 25년도 슈드의 배당 성장은 사실상 정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25년도 전체 슈드의 배당 성장은 4.4%입니다. 근거가 뭐냐고요? 100개 종목 전체의 배당 성장을 계산해 봤습니다. 진짜 실제 각 한 주당 배당금 기준으로 전체 합계의 성장은 4.4%인데요.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를 해야겠죠. 바로 비중입니다. 실제 금액을 더하면 오히려 금액은 더 떨어지는데요. 비중으로 계산해서 전체 합을 더해보면 25년도 배당금은 2.8 빌리언 달러입니다. 슈드 상세 내역에 각 종목의 비중도 있지만 주식의 수량도 있기 때문에
배당금의 수량을 곱해서 전체를 더해보면 오히려 성장률은 떨어집니다. 3.3%가 나오는데요. 25년 현 시점 종목들의 배당금 총 합은 28억 달러, 즉 2.8빌리언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3.8조 원 정도이고 환율이 조금 좋을 때는 4조 원의 배당금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슈드의 1년 총 배당금이 4조 원에 가깝다는 걸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100개 종목을 일일이 찾다 보니까 중간에 놓친 것도 있을 수 있고 배당 성장을 안 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갑작스러운 증액을 할 수도 있고 슈드의 가치주 특성상 그럴 일이 드물기도 하고 비중과 성장률의 곱셈으로 가중평균을 구해도 결국 4% 언저리입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4% 전후로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상위 20개 종목의 비중이 70%에 다다르는데 그 안에서 각 종목들의 배당 성장은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중 조절은 하더라도 정기 리밸런싱이 끝난 현 시점 슈드의 25년 배당 성장은 한 자릿수 확정입니다. 제가 각 개별 종목의 배당 성장 패턴을 알 수 있다고 했죠. 수익이 정말 극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배당 성장도 각 종목별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슈드의 투자 종목 중 알트리아가 있는데요. 알트리아는 최근 5년 동안 배당 성장을 매년 해왔는데 성장률이 아니라 성장 금액으로 책정하여 진행했습니다. 매년 4분기 시점에 배당 성장을 했고 그때마다 0.4불씩 증액시켜왔던 것이죠. 같은 금액을 계속 성장시키지만 매년 배당 성장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도 이 이치입니다. 4불에 0.4불과 5불이 됐을 때 0.4불의 비율이 다르니까요. 25년 편출됐고 제 반려주식 화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4년 주당 0.42달러에서 25년 0.43달러로 인상시켰죠. 이미 확정된 배당 성장입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매년 이렇게 진행되겠죠. 그러다가 특정 수익이 생겨서 한 단계 점프하여 이제 0.6불씩 인상하겠습니다가 되어서 배당 성장이 한 번씩 튀는 것입니다. 슈드가 지난 10년간 연평균 배당 성장률을 10%를 넘어서는 압도적인 성과를 가져왔던 것처럼 결국 앞으로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종목들의 높은 배당 성장이 필요합니다. 과연 현재 100개 종목 구성 중에 10% 이상 배당 성장이 될 만한 종목은 몇 개나 있을까요? 단 13개 뿐입니다. 100개 중에 13개가 24년 대비 10% 이상 배당 성장이 가능한 것인데요. 물론 이 13개가 최상위 탑 10의 종목들이었다면 올해도 10% 이상 배당 성장이 가능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쉽게도 이 13개의 종목의 합은 비중이 단 6.7%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도 거의 처음 보는 종목들이 아주 많았는데요. 그럼 결국 배당 성장도 하지 못하고 주가도 못 올라가면 슈드의 2개의 날개가 전부 부러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가 넘어가는데 정말 채권보다도 못한 굴욕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럼 슈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건 결국 슈드의 종목 선정 기준에 의해서 편이 편출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최근 기준 가장 충격적 편출 종목 딱 3개만 보려고 하는데요. 브로드컴, 화이자, 블랙락입니다. 각각의 종목의 간단한 소개와 이 종목들의 배당과 주가와 배당 성장을 보고 과연 그게 타당했던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기 위함인데요. 사실 차트만 봐도 일단 브로드컴은 역대급 실수였죠. 슈드가 24년 3월 리밸런싱 후에 브로드컴을 편출했는데요. 그때 편출하고 나서도 현재까지 330%가 상승했습니다. 그럼 슈드의 전체 비중의 4%를 차지했을 테니까 이론적으로 만약 들고 있었다면 슈드의 주가는 13%가 올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4%의 비중으로 슈드 전체 주가를 13%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 정말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종목이었는데요. 그 때문에 지금도 농락당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화이자도 25년 편출됐습니다. 사실 화이자는 잘했다 못했다기보다 제 반려주식이다 보니까 약간 개인적 감정도 들어간 것은 있는데요. 하지만 어쨌든 화이자를 언제 매수했는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어느 시점에 매수했든 결국 손절입니다. 화이자가 23년에도 슈드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마이너스 40%의 손절은 쳤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요. 블랙락도 워낙 오래 들고 있었다 보니까 수익은 많이 받겠지만 결국 지금은 신고가를 써가고 있는 상태에서 편출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럼 정말 하나하나 종목들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브로드컴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누구나 다 아는 회사가 됐죠. 제가 브로드컴 영상도 별도로 만든 적이 있는데 유무선 네트워크 칩을 만드는 이제는 엔비디아에 이어서 AI 대장급으로 불리는 주식입니다. 엔비디아가 초고사양 블랙웰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면 브로드컴은 이제 최적화를 내세워서 각 회사에서 원하는 스펙으로 만들어준다는 이야기로 한 차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블랙웰이 성능 자체는 더 뛰어난데 사실 상황에 맞게 사용해야 하잖아요. 누군가에는 블랙웰이 오버스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성비로 자신에게 맞춰서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블랙웰을 사기 부담스러웠던 회사들에게는 아주 희소식이었죠. 그 이전에도 물론 유명했고 브로드컴은 인수합병으로 큰 회사입니다. 최근에는 VM웨어라는 회사를 인수했었는데 과거에는 퀄컴을 인수하려고도 했었지만 정부 반대로 못했었는데 만약 인수에 성공했던 상태에서 지금을 맞이했다면 정말 상상만 해도 어마무시할 회사가 되었겠네요.
보르드컴의 주가와 배당 현황입니다. 그래프만 보면 최근 배당 성장이 둔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에 너무 압도적이어서 그렇지 최근에도 10% 이상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경영진도 매년 10% 이상 배당 성장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고요. 결국 정말 아름다운 성장을 해가고 있는데 10년 전 투자했다면 현재 배당금은 13배가 넘어가고 1370%라는 배당 성장을 한 종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드가 놓친 가장 큰 그리고 앞으로도 후회되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당도 이런데 주가는 할 수 있겠죠? 더 무섭게 올랐습니다. 아까 슈드가 편출한 시점 대비로만 봐도 330%가 올랐다가 했었죠. 주가도 AI 붐을 타고 엄청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너무 고평가로 생각했던 것일까요?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배당 성장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이 종목을 버린 이유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블랙록인데요. 블랙록이 뭐하는 회사인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산 1경 6천조 원을 움직이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입니다. ETF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블랙록 브랜드의 ETF가 iShares입니다. 이건 많이 들어보셨겠죠. 대표 ETF는 S&P 500의 IVV, 그리고 반도체 SOXS, 채권의 TLT, 금의 IAU 등 정말 수많은 ETF들이 있습니다. 블랙록의 배당 성장인데요. 역시나 고금리 시기 배당 성장이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10년 평균은 아직도 9%가 넘는 배당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주가도 등락이 있긴 하지만 다시 전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써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이 부분도 결국 슈드가 주가 성장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다음은 화이자입니다. 사실 화이자는 최근에 M&A 이후에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지고 있고 아직 개선될 점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편출 이후로는 있을 수 있겠죠. 다만 어마무시한 손절이 됐을 텐데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화이자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도 많이 찍기도 했고 곧 2분기 실적도 나오기 때문에 다시 실적 리뷰에 돌아와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저는 4월에서 5월쯤 슈드를 전량 정리했습니다. 연금계좌 배당세 이슈 이후에 수익 실현을 했는데요. 시점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처음 모으기 시작했던 약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결국 보유했지만 결국 전량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오른쪽 일반 계좌 슈드는 제 자녀 계좌인데 2년간 투자 수익률이 1%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이죠. 그래서 버렸습니다. 타미당의 경우는 환 차이가 반영되어서 고환율이 유지됐던 시기이다 보니까 수익률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 2년 투자 성과치고는 처참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 6,500만원어치 슈드를 전량 매도하고 현재는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와 나스닥을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과연 잘한 것일까요? 슈드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슈드의 주가가 못 가도 많은 사람들이 투자했던 이유는 결국 배당 성장이란 미래의 안정과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슈드가 지난 10년간 그 결과를 보여준 건 맞는데 단순히 배당 성장만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슈드가 한국에서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었던 것은 지난 10년의 배당 성장도 있었지만 그에 따른 주가 성장도 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S&P를 넘어서지 못해도 근사치까지 성장하는 주가와 안정적인 10% 이상의 고배당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인기를 누릴 수 있었죠. 주가가 성장하지 못하면 아무리 배당이 많이 성장해도 투자자는 외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럴 바에 커버드콜 투자를 하는 게 낫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기록은 있지만 이걸 실제로 얻은 투자자는 많이 없습니다. 단순히 기록만 보고 앞으로의 10년을 믿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미 섹터만 봐도 트럼프 재임 기간에 주가를 향상시켜줄 섹터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가 성장이란 날개가 꺾인 상태에서 23년도와 25년도 예상과 같은 배당 성장까지 깎인다면 슈드 투자자들은 실망감에 하나둘 떠나가겠죠. 그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0년간 배당 지급, 시가총액 상위, 그리고 안전한 재무구조 등 슈드의 기계적 리밸런싱 투자 방법이 문제가 있다기보단 현재 시대가 달라졌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심리상 슈드가 주가와 배당 성장이 설사 한 2에서 3년 정도 부진했더라도 과거에도 한 자릿수 성장을 5년 가까이 한 적이 있으니까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모든 주가와 기사들이 AI 관련으로 도배가 되고 있고 이런 종목들만 신고가를 갱신하며 달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슈드는 그 흐름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시면 인간의 심리상 다 같이 못 사는 건 괜찮아도 옆집이 잘 사는 건 못 보는 게 인간 심리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의 슈드를 흔드는 가장 큰 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저도 그중 하나죠. 슈드 자체가 나쁘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드는 생각은 결국 슈드를 투자하기 위해선 끝없이 인내하거나 혹은 내 자산이 일정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안전자산의 개념으로 자산 배분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은 아직도 유효하고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적립식이든 몰빵이든 미래의 배당 성장만 보고 슈드 몰빵은 현 시점 악수라고 생각되는데요.
특히나 초보 투자자라면 더더욱 그렇죠. 이 포모가 올 텐데 정말 이거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심리를 버티고 이기는 게 쉽지 않죠. 차라리 S&P 500을 투자해서 흐름도 타면서 가치주도 들고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슈드를 전량 매도하고 이젠 나스닥 5호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워낙 나스닥을 선호하기 때문에 S&P보단 나스닥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주도주가 결국 가야 그 외 주식들도 따라가기 때문에 주도주가 없는 슈드보다는 나스닥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슈드의 25년도 배당 성장도 처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분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그건 단순히 그 안에 종목들의 배당 시점 차이일 뿐입니다. 슈드가 커버드 콜도 아니고 결국 그 안에 종목들의 배당금의 합으로 지급하는 것이니까요. 3분기 배당금이 발표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더욱 슈드 투자를 포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